서울시 자체의 책임론도 일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일보 기사에는 이렇게 리드 기사에 나와 있는데, 변호사 시절 성희롱 사건에서 기념비적인 판결을 끌어낸 박 시장이 성 문제가 불거진 후 극단적 선택을 한 데에 대한 배신감이 우선적 배경이지만, 서울시가 시장 주변 관리에 실패해 비극을 막지 못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라고 오늘 한국일보는 쓰고 있습니다. 서울시 책임론 함께 보시죠. 바로 이 부분인데, 젠더 특보까지 만들었지만 그 젠더 특보 뭐 했냐? 그리고 김수영 교수님 조금 전 말씀 주셨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시는 뭐 하고 있냐? 라는 서울시 책임론이 일고 있다고 오늘 많은 조간신문에 쓰고 있는데요. 조직 내 성비위 관리가 너무 부실하다라는 여론입니다. 서울특별시는 박 시장 피소권에 대해서 사전 인지를 못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말은 동시에 시장의 주변 관리 동향 파악에 실패했다라는 얘기이기도 하다라는 여론이 많고요. 서울시 정무라인 고위 관계자는요, 젠더 특보를 포함해 정무라인 누구도 박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의혹 관련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라고 한국일보 기자에게 얘기했습니다. 젠더 특보는 2019년 성희롱, 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를 추진한다며 만든 거고요. 시장의 여성정책 보좌에 젠더 특별 보좌관을 신설한 자리가 젠더 특보입니다. 그 젠더 특보 뭐 하고 있냐는 거죠. 10년 넘게 일한 서울시 직원은요, 사내 게시판 등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번 사건을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목소리가 있다. 내부 조직 정비 위해서도 시가 남은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인터뷰했고요. 총선 전날 서울시 내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이 총선 전날인 지난 4월 14일 동료 여성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불과 3달 만에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되풀이될 수 있냐라는 얘기고요. 여권 신장 목소리를 냈던 서울시가 내부 성비위에는 취약하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바로 이거죠. 서울시가 의지가 있다면 지금 이 사건, 박 시장의 어떤 성추행 논란도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박 시장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고인이 된 마당에 그걸 들춰내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더군요. 들춰내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도 뭐 이해는 갑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이 있고 서울시 공무원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관장으로부터 어떤 그런 피해를 받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소를 한 사건이니까, 사실 이렇게 2차 가해가 막 난무하고 사건의 성격이 점점 정쟁으로 치닫고 국민이 다 분열되고 이것 때문에 싸우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자체, 이 문제에 대해서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이것 때문에 편을 갈라서 싸우는 이 상황 자체가 그 피해 여성에게는 엄청난 심적 부담과 고통이 될 것 같아서 차라리 이런 것들이 좀 잠잠해지기 위해서는 차분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조사해 보는 게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돌아가셨으니 다 덮자 이렇게 되면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막 난무하게 되고, 그 고소 여성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막 추측을 하게 되고 뭐 정보지가 돌고 거기에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들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이런 더 이상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서울시가 조사는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또 나중에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어느 조직이든 서울시가 됐든 어디가 됐든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또 분명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결말은 결국 가해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분이 돌아가시는 걸로 모든 건 덮어졌다라고 그냥 이게 결론이 나버리면 어느 누가 용기를 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좀 비록 망자가 되셨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떤 일들이 있었다라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한 번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그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그게 서울시가 됐든 어디가 됐든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금 서울시에서 다뤘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정익준 변호사님, 피해 여성이 이른바 증거가 될 만한 박 시장으로부터 받은 사진들, 네네. 그리고 어떤 소셜 네트워크 상의 어떤 메시지 내용들을 이미 경찰에 제출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젠더 특보가 서울시 내에 있었지만 총선 전날에 특히 박원순 시장의 바로 가까운 주변에서 벌어진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사전에 막아내지 못했고, 특히 젠더 특보, 이번에는 시장 본인의 의혹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 성폭력 처벌법이 제정이 됐어요. 2012년도에. 그러면서 기존의 형법에 없던 내용이 들어갔는데 그게 뭐냐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옛날에는 형법에는 없던 규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2018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더 처벌이 강해졌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 가지 이제 요즘은 옛날과 달리 대부분의 여성들이 직장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에 있는 상사로부터 이렇게 추행을 갖다가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이런 규정들이 생긴 건데, 그런데 젠더 특보를 박원순 시장이 신설을 갖다가 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자치단체 중에 젠더 특보 있는 데는 서울시밖에 없어요. 그럼 젠더 특보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높은 분들한테 이러이러한 거 하지 마십시오라고 교육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래에 있는 여성 피해자들이 혹시 이런 일을 갖다가 당했을 때, 그럴 때 찾아가 가지고 그 상담을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갖다가 하고, 어떤 일을 하라고 젠더 특보를 만들었겠습니까? 후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젠더 특보가 2019년 1월 달에 만들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 4월 달에도 이때는 이제 성폭행까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저런 결국은 쉽게 말하면 젠더 특보는 시장의 특보로서 최고위직에 있는 서울시 간부들이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까, 이걸 감시를 갖다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전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